안녕하세요. 림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. 오늘은 문의 주셨던 이중사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뭐 이중사출뿐만 아니라 뭐 인서트 사출 관련해서도 좀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.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서트 사출이나 이중사출이나 이제 금형 구조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요런 구조를 할 때는 뭐 요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구 설계 관련 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보시는 파트는 블루투스 쪽에 이제 체결이 돼서 이제 귀 쪽에 걸린 이제 이어 후크 부분인데 특이사항은 뭐냐면 수신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에 이제 황동 파트가 들어가는 게 이제 고객사 요구 사양이었거든요. 이 부분이 좀 특이사항이 한데 그래서 지금 요 파트 자체 보면 요 황동을 삽입하고 그 위에 수지를 사출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실리콘을 이제 사출한 어쩌면 이게 전체 자체가 그냥 인서트 개념이죠. 예. 황동을 넣은 상태에서 그 위에 플라스틱 수지를 먼저 하고 이 RC 상태를 다시 어, 그 위에다가 실리콘을 다시 덮어 씌운 그런 음, 파트이기 때문에 어쩌면 요 인서트를 두 번 한 거죠. 예. 지금 요거 할 때 처음에 이제 업체하고 많이 얘기 주고받았던 게 뭐냐면 안에 황동이 들어가는데 이제 황동을 어떻게 고정할 거냐. 왜냐면 이게 외부에 그 고정할 수 있는 이제 기준 보스를 기준점을 잡기가 좀 애매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리콘으로 가려지는 요 내부 쪽에 한 포인트를 잡고 위아래 한 포인트 잡아서 위아래 유동을 막고 그다음에 요 부분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보이는 요 O자 이 부분은 나중에 가공으로 갈아낸 부분입니다. 실제로는 이 부분이 실제 제품 양산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원래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산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. 이렇게 가는 거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이게 나온 건 요렇게 나오거든요. 나와서 이 부분을 이제 CNC 가공으로 없앴죠. 없애면 이제 요 형상이 돼서 이제 블루투스에 이제 끼워서 이제 요 황동 부분이 블루투스 쪽에 이제 접촉이 돼서 이제 신호를 받아서 뭐 신호를 증폭시키는 뭐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는 요렇게 실제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처음에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그냥 여기 반원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잡고 위치를 잡을 가면 안 되겠네 하니까 너무 작고 제가 이 부분을 늘리기에는 이 부분 쪽에도 좀 뭔가 취약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늘리지는 않는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뭐 X, Y, Z 쪽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요 방밖에 없고 이렇게 했을 때는 CNC 가공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 이건 어차피 비용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고객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어, 컨펌을 받아내서 지금 이렇게 확정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음, 요 황동을 물려놓고 그 위에다 인서트 사출을 한 다음에 그 RC 된 거를 다시 한 번 더 금에 물리고 여기 실리콘을 한 번 더 사출한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개념 자체이기 때문에 인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은 인서트 사출을 하면 뭐 인서트 너트를 넣은 거에 한해서 뭐 인서트 사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서트 사출은 말 그대로 안에 뭔가를 넣어 놓고 그 위에다 사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요가 이제 황동이 됐든 아니면 뭐 목재가 됐든 아니면 뭐 플라스틱 또 다른 플라스틱이 됐든 한번 사출 이미 된 거를 한 번 더 넣어서 물려놓고 그 위에다 다시 더 씌우는 더 사출하는 방식은 인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개념이고 인서트 사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개념이지만 인서트 사출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외곽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건 약간 디자인 상에는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는데 요게 만약에 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팅 라인도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파팅 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가 있는데 여기는 중앙으로 가 있고 그럼 나중에 맞아 떨어지지 않겠죠. 그러면 뭐
외관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한 덩어리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파팅 라인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파팅 라인이 어긋나더라도 디자인상에서 그게 충분히 뭐 허용이 되는 선에서 맞춰주든지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기준이 되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황동이 기준이 되겠죠. 그리고 요 전체 파트를 봤을 때는 요게 아마 기준이 될 거고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게끔 충분히 고려하는 이제 설계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요 황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는 뭐 이렇게 좀 도피를 많이 시켜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형상을 잡아주고 CNC 가공을 하는 방법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잡아주는데 요 부분 자체가 외관 형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금형상에서 잡아주기가 쉽겠죠. 이 형상으로 그대로 잡아주면 되니까 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뭐 삽입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게 아니라 그 삽입하고 나서 이제 후 처리까지. 그래서 이건 CNC 가공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까지. 왜냐면 비용하고 다 연관되는 부분은 기구 엔지니어가 다 미리 검토하고 고려하고 미리 고객사 쪽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면 내부에 협의를 하고 그건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간 포괄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항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상이 위에서 보면 좀 이렇게 되는데, 음, 뭐, 금형으로 찍어내기는 당연히 어려운 형상이죠. 그래서 다, 이 부분 자체를 이제 두께가 그 원하는 두께를 정해놓고 그 두께를 요 보이는 방향으로 이제 와이어 커팅을 한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광을 한 번 더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구조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 구조지만 파고 들어가면 이 부분도 그때 금융업체하고 요 황동업체하고 좀 협의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뭐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뭐 몇 주가 걸린 건 아니고 뭐 예상했던 거는 하루 이틀인데 뭐한 3, 4일인가 뭐 그 정도로 협의를 좀 했죠. 왜냐면 비용적인 부분, 뭐 수량에 관한 부분. 왜냐면 어쨌든 생산 효율은 나와야 되니까 수량이 어떻든 간에 생산 효율은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제품 가격에는 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야 되니까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제품 가격이 확 뛰어올 정도로 이제 영향이 가면 그것 또한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검토해서 거기서 쪽에 얘기해서 안을 몇 가지를 줘야 됩니다.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가 올라가는데 괜찮겠느냐. 이런 방법은 조금 그렇긴 한데 뭐 가격은 낮게 갈 수 있다. 뭐 이런 걸 안을 좀 해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구 엔지니어가 뭐 모든 설계가 똑같지만은 뭐 이런 특히나 인서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금형수도 좀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포괄적으로 좀 넓은 범위로 검토를 해서 좀 진행이 나죠. 뭐 설계는 부분이지만 좀 포괄적으로 좀 넓은 부분으로 좀 검토해서 좀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거는 전동 칫솔 파트인데 이건 이중 사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금형은 아마 다음 주에 나와서 샘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데이터 상으로 일단 보겠습니다. 샘플 사진 좀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아직 샘플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쪽 자체는 방 말씀대로 이제 전동 칫솔 파트고 전동 칫솔 자체가 이제 물하고 같이 맞단 그 물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수가 이제 중요하겠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버튼이 눌러진 쪽은 일반 제품 같으면 그쪽이 그냥 사출물이 그대로 버튼 누르는 거겠지만 물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부분이 그 부분에 막아주면서 동시에 버튼이 눌러지게끔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실리콘 연질 실리콘을 이제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이 어, 외부의 기구물이 이 부분을 눌러서 내측에 있는 회로물에 있는 버튼을 눌리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연질 실리콘을 이제 많이 쓰는데 어, 이중 사출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의 다른 재질이 사출이 돼서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두 가지 같은 재질이라도 뭐 색상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되는 게 이제 이중 사출인데 이중 사출이 이제 좀 제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같은 재질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재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맞붙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맞붙어서 나오더라도 나중에 쉽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면이라고만 쳤을 때 면 대 면이 이제 돼서 나온다고 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사출 구조 자체는 특히 다른 재질의 두 가지 다른 재질의 사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잘 붙어서 나오게끔 구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부분은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되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한
8mm밖에 안 되는 거, 이 검정색 부분이 한 직경이 한 8m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팔에서 한 9,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,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케이스 쪽은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러면 그리고 요 내측의 요면 기준을 잡고, 그다음에 상측에는 이제 이 형상이 나오게끔 해서 이제 그대로 실리콘을 이제 쏘는 건데, 그렇게 했을 때 방금 있던 그 6개 구멍 쪽에 실리콘이 이제 메워져 들어가면서 이 실리콘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, 요 면 자체는 즉 그대로 이제 그 사출 면하고 이제 실리콘에 이제 미세한 것끼리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붙어 있는 이런 구조. 사실상 요 6개 돌기가 없다면 요 면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죠. 근데 이제 6개 이제 돌기가 잡아주고 있음으로써 요 면 대 면이 붙어 있는 게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잡아주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수 역할까지 하게 해주는 그런 일단 그런 구조를 일단 잡았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중사출 자체는 두 개의 다른 재질이 이제 사출을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, 그렇게 할 때는 그, 그 서로 다른 재질 간에 제대로 붙어 있게끔 구조를 잡아주는 게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죠. 어떤 식으로든지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뭐 이런 구조도 되겠지만, 요게 아니라 그 금형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는 구조 내에서 뭐 이렇게 뭐 역, 역삼각형으로 해서 뭐 구비를 잡아주는 구조를 한다든가, 어쨌든 금형이 구현이 가능한 구조 내에서 그 두 개의 다른 재질이 서로 딱 붙어 있게끔 해주는 구조를 잡아주는 게 이제 좀 중요하죠. 그리고 이중 사출 자체는 그 금형 자체가 뭐 두 벌이라 보면 되니까는 금형비가 좀 들어간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간단한 구조라도 그 어쨌든 그 이중 사출이 되게 되면 사출 단가라든가 금형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. 하게 되니까 보통은 이제 그 생산 수량 대비해서 이제 단가가 산출되니까 이제 생산 수량에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좀 이득인지, 그러니까 이중 사출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, 아니면 이중 사출하지 않고 파트를 별도로 어떤 식으로 뭐 고정을 해가지고 방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하는 게 더 좋은 건지, 생산 수량 대비 어느 게 더 효율이 좋은 건지,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또 기구 엔지니어의 이제 역할입니다.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좀 설계를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인서트 사출이든지 이중 사출이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방금 말씀한 대로 전동 칫솔이나 아니면 다른 뭐 블루투스 같은 거 쓰고 계시면 뭐 비슷한 구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뜯어보시는 게, 제가 또 말을 한 것보다는 또 뜯어보시고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또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